자, 인턴했다던 호텔도 고교생이 없었다라고 누군가 증인으로 나와서 법정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김 기자, 이야기대로 정경심 교수 석방 후에 두 번째 재판이 오늘 열린 건가요? 그렇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이제 정경심 교수가 출석을 했습니다. 이 모습이에요? 네, 본인이 직접 차를 몰고 저렇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난번과 동일하게. 그렇습니다. 이제 예. 본인이 뭐 회색 정장을 입고 마스크를 낀 채로 이제 법정에 출석하는 그런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취재진이요,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워낙 많은 의혹들이 지금 재판에서 나오고 있고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기 위해서 많이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아무런 대답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영상 준비돼 있습니다. 신경한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안 덮어가지고 자, 정경심 교수 오늘 또 재판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처럼 순수 운전을 해서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주변이 굉장히 좀 시끄러웠습니다. 뭐 지지자들, 반대자들이 막 뒤엉키면서요. 그래서 지지자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간에 막 이러한 목소리도 오늘 법원 주변에서 좀 소란이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정경씨! 부끄러운 줄 알아라! 정경씨 머리 숙여! 정경씨! 감옥 가자! 자, 세차해라, 세차! 자, 이렇게 뭐 지지자와 뭐 반대 진영 간의 목소리가 뒤엉켰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오늘 이제 법정 주변의 스케치를 전해드렸다면 오늘 재판에서 어떠한 증언들이 나왔는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표창장, 동양대 표창장 파일이 PC 백업 시에 들어온 듯합니다. 이게 이제 정경심 교수 측의 주장인데요. 검찰이 정경심 교수가 집에서 사용을 하다가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 가져다 놓은 PC를 검찰이 손에 쥐었습니다. 확보를 했어요. 근데 이 해당 PC에서 동양대 표창장 파일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은 아니 그 컴퓨터에서 그 파일이 왜 나와? 이제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경심 교수 측에서 오늘 법정에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거 말이에요. 업무용 PC 자료를 저 해당 PC에 백업을 하는 과정에서 표창장 파일이 옮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정경심 교수 측이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와 백업된 그 시기, 내용, 방법 등은 또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장윤미 변호사는 만약에 법정 안에 오늘 있었다면 저런 정경심 교수 측의 주장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일단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이런 해명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을 유지하고 입증해내야 되는 책임이 공판 과정에서 검찰에 있다 보니까 피고인으로서는 뭐 객관적으로 아주 반박이 가능하다면 객관적인 근거를 들이대면서 반박을 하면 그게 성과가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렇게 좀 다소 포괄적으로 시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을 하지 않고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해명하는 게 오히려 전략상은 또 나은 선택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PC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는데 본인은 이게 공용 공간에 있었고 나와는 좀 무관하다고 선을 긋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해명도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면 그 세미나 영상 좀 있어요, 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에 조민 씨가 참석했다라고 하면서 조국 전 장관 측에서 공개한 그 영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죠. 그러니까 저 빨간색 원안에 있는 인물이 조민 씨가 맞느냐 안 맞느냐 지금 막 엇갈리고 있어요. 당연히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내 딸 조민이 맞아요. 한편에서는 무슨 소리, 조민 아니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정경심 교수 측에서요, 저 인물은 조민이 맞아요 라고 하면서 무슨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답니다. 근데 김 기자 무슨 스토리가 있었다면서요? 네,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들이 이제 사진을 한 장 법정에 제출하게 됩니다. 방금 보신 그 영상 속 사진 여성이 조민이 맞는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다른 사진을 이제 갖다가 감정을 받은 거예요. 사진 촬영된 연도는 2007년이라고 주장합니다. 조민 씨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시기일 때 오케이. 여기에 냈던 사진 중에는요. 머리를 염색한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아이고야. 술을 마시는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조민 씨 고1 때라면서요.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사진이라고 내놓은 그 사진에 염색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 누가 봐도 조금 재판부가 보기에는 의아함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뭐 일탈을 했거나 아니면은 뭐 촬영 시기가 잘못됐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좀 재판정에서 의아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준석 의원? 예. 제가 이 과학고 특목고 출신이라서 좀 아는데 네. 좀 외고 다녔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한영외고. 외고 학생들 고1이 모여서 소주 마시고 이렇게 놀았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은 그건 학교 내에서 엄청난 이슈가 됐을 것이고 엄청나게 상호 비판의 소재로 활용됐을 겁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 것이고 또 서로 감시를 하는 곳인데 저런 정황이 있다는 것이 지금에서야 드러났다는 건 좀 믿기가 어렵고 실제로 뭐 만약에 시간이 예를 들어 뭐 대학 입학 이후의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로 제출한 것이라면은 그 시점이 뒤이기 때문에 의미 없는 사진을 제출한 것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뭐 재판부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오늘 또 그 재판에서는요, 또 그 호텔에, 부산에 있는 한 호텔의 대표이사, 그리고 그 호텔의 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왜? 정경심 교수 쪽에서는 정 교수의 딸 조민 씨가 부산의 호텔에서 인턴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거짓말하지 마시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 호텔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 증인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법정에서. 여상 학생들 몇 명을 제외하고는 저 조민 씨처럼 무슨 외국어 고등학교나 이런 고등학생이 인턴 및 실습을 한 적이 없어요. 해당 확인증을 내가 본 적도 발급해 준 적도 없어요. 저 확인증은 조민 씨가 서울대 의전원 등에 지원을 할 때 제출한 대표 직인이 찍힌 호텔 인턴십 확인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 적도 발급해 준 적도 없어요. 고등학생도 없어요. 우리 장성철 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참 인턴을 하지 않았다라고 거기 있는 대표이사도 증언을 했고 그리고 거기 있는 직원도 증언을 했잖아요. 예. 그럼 인턴을 한 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인턴 증명서가 발급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합리적인 추측은 어쨌든 그러면 정경심 교수 측에서 인턴 증명서를 발급했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조국 부부께서는 인턴 했어라고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주말에 가서 인턴을 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예. 이것을 과연 믿어야 되는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솔직히 저로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예. 저렇게 살아야 합니까? 저렇게 아이들을 저런 식으로 인턴 증명서 만들어줘서 원하는 곳에 보내도록 부모가 뒷받침해줘야 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까? 저는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일치하는 증언. 그러니까 이 호텔 조민 씨가 인턴한 것과 관련해서 이제 좌측 오늘 법정에 나온 증인들이죠. 그 A 호텔의 대표이사와 이사가 증언하기로 이제 고등학생 인턴한 적 없다. 인턴 확인증 발급해 준 적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이 21일이니까 정확히 일주일 전에 부산의 또 A 그 호텔의 직원이 또 증인으로 나왔어요. 이 증인 동안 고등학생이 인턴했다는 얘기 들은 적 없어요. 인턴 확인증 발급해 준 사실 없어요. 사실은 뭐 글자 몇 개 다를 뿐이지 뭐 정확히 일치하는 증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장현미 변호사 보시기에는? 이렇게 같은 입증 취지를 위해서 증인 2명을 부른 건데요. 예. 이것은 피고인 측에서 사실 이 부산의 한 호텔에서 인턴 증명서를 뗐다면 누구로부터 구체적으로 언제 받았는지를 밝히면 사실 이렇게 증인을 동일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2명씩이나 부를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검찰로서도 아마 검찰 증인으로 추정이 되는데 예. 이런 동일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복해서 불렀다는 것은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박을 하면서도 정말 객관적인 증거를 아직까지는 못 내고 있는 하나의 방증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근데 장 변호사께 제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변호사시니까 지금 정경심 교수 재판이 지금 한 몇 차례 진행됐어요? 꽤 많이 진행됐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 표창장 건도 그렇고 인턴 건도 그렇고 뭐 증인들 나와서 하는 얘기가 대부분이 정경심 교수 쪽에 상당히 이제 불리한 증언들이 거의 상당수인 것 같거든요. 거의 전부인 것 같은데 재판 지금 돌아가는 이 진행 상황이 우리 장윤미 변호사 보시기에는 정경심 교수 쪽에서는 극히
굉장히 불리한 상황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건 맞는 겁니까? 좀 어떻게 지금 전망하고 계세요? 분석하고 계세요? 사실 결론을 저희가 이제 언론 기사를 보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록을 보지 물론 못하고 그렇지만요. 그런 예. 한계 때문에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나온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이런 표창장이랑 인터넷 경력을 쌓기 위해서 발급받았다는 어떤 증명서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예. 사실 정경심 교수가 내놓고 있는 주장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보이지 못하는 부분이 그렇죠. 있어서 그렇고 다만 이렇게 대학생 그리고 고등학생의 인턴 증명서까지 우리 검찰이 이렇게 신경을 써서 조사를 했었느냐 과거 다른 인물에 대해서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다른 국민들께서 물론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 또 문제의식을 계속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 듭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만약에 표창장이든 아니면 인턴 증명서든 뭐 활동 확인서든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이것이 진보님을 증명하고자 하는 의도로 만약에 정경심 교수와 조민 씨 측 등에서 대응한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 할 게 뭐냐면 실물을 흔들어야 돼요. 아, 실물을 그냥 보여주면 된다? 실물을 흔들면 가장 간단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 문제가 됐던 그 표창장 같은 경우도 그 사진만 떠돌고 이럴 것이 아니라 재판장 갈 것도 없이 언론의 실물을 들면 돼요. 그러면 이 재판 뭐 여론을 따질 필요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실물을 다 가지고 있지 않다는 주장하에 본인들은 그런 해서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뭐 좀 황당한 상황인데 뭐 누가 발급해줬는지도 모르는 걸 갖고 지금 재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예. 저는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